완연한 봄입니다. 벌써 곳곳에서 꽃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사계절 중에 특히 봄은 벽지 시장이 대목을 맞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겨우내 미뤄왔던 집단장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벽지 중에서도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실크 벽지인데요. 아토피, 천식과 같은 새집 증후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격도 일반 벽지에 비해 비쌉니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벽지들. 과연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해도 되는 것인지 유통 전문 이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 기만하는 실크 벽지의 친환경 인증 실태를 고발한다. 유통 전문 이지훈 프로듀서. (3월) 빌딩 숲 도시에도 봄이 왔습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새 터전을 찾으려는 분주한 발길들이 이어집니다. 새 집, 새 단장. 설레는 단어들 틈 어딘지 모를 찜찜함. 바로 새집 증후군 때문입니다. 여러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어지럼증, 호흡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환경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물이 막 흐르고요. 양 볼에는 막 빨개서 정말. 실제로 새집에 입주한 10명 가운데 3명은 새집 증후군을 경험했으며 이 중 25%는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 새봄맞이 집단장이 한창입니다. 이제 봄도 됐고요. 이제 한 4년 정도 돼서 이제 좀 변화를 줄까 하고. 한쪽 벽만 바꾸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벽지를 고르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갓 돌이 지난 딸 아이의 건강 때문입니다. 아이가 좀 기관지가 약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친환경 막 그 기능성 벽지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 벽지가 아이에게 좋을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친환경인지 어떻게 알고 사세요? 그쪽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믿고 살 수밖에 없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파는 사람이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믿고 사야 하는 현실.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내 최대의 벽지 전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봄철 성수기를 겨냥한 화사한 벽지들이 눈길을 끕니다. 얼핏 봐도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어김없이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실크하고 합지요? 뭐 두 개가 어떻게 틀려요? 실크가 더 값이 있고요. 합지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왜 값이 더 있는데 더 좋은 건가요? 네, 실크는 코팅 처리가 돼 있는 거고요. 코팅 처리 안 돼 있는 걸 합지라고 해요. 가격은 많이 차나요? 네, 더블 처리는 더블요. 17,000원, 실크는 5,000원. 한결같이 실크 벽지의 장점을 늘어놓습니다. 뭐 어떻게 틀려요? 좀 화려하잖아요. 공약지는 뭐 고를게요. 다양하지 않고 실크는 이게 왜 되게 즐겨서 좋은 건가? 이쁘고 예, 색깔이 다양하게 있고 색채감은 뚜렷하고 오래가고. 이건 얼마예요? 4만 원. 저런 게 요즘 대세예요.
2배가 비싸지만 훨씬 질이 좋다는 실크 벽지. 종이 벽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크 벽지와 종이 벽지를 구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별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종이 벽지의 표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실크 벽지의 표면입니다. 종이 벽지에 비해 광택이 나면서 미끌미끌해 보입니다. 실크 벽지와 종이 벽지의 표면 질감이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벽지가 찢어지는 모습입니다. 양쪽이 서로 엉겨붙지 않고 찢깁니다. 실크 벽지를 찢어보았습니다. 종이 벽지와는 달리 표면에 막이 있어 보입니다. 실크 모양을 따라서 뭐죠? 실크가 피부시죠? 실크 벽지라고 그러는 게 정말 실크인지 알죠? 그 피부신데 피부실 녹여서 거기다 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죠. 울긋불긋하게. 대부분의 실크 벽지는 실크가 아닌 폴리 염화 비닐, 즉 PVC 비닐 벽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PVC가 들어간 실크 벽지와 종이 벽지에 불을 붙여 두 벽지가 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실크 벽지에서 불길이 일어납니다. 플라스틱이 탄 듯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한눈에도 종이 벽지가 타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불길이 잦아든 후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크 벽지에 여러 화학 물질이 첨가됐을 거라는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색깔이 다양하고 코팅이 되어 있어 인기가 많다는 실크 벽지. 우리는 실크 벽지의 유통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벽지 시장을 찾았습니다. 디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이처럼 견본 상품 책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견본 실크 벽지들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벽지 뒷면에 하나같이 같은 마크가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질이 집 모양의 마크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최우수 등급 제품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마크에 대해 묻자 대수롭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실크는 똑같아요? 이건 친환경 건축자재라는데 다 그래요, 실크는. 다 환경 인증 마크 없는 거 없는데. 아, 환경 인증 마크 없는 거 없어요? 아,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이들의 말대로 실크 벽지에서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크가 없는 실크 벽지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 마크 없이는 제품이 유통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하면 출시가 안 된다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이게 별 5개, 4개 우수, 3개 양호 이런 식으로. 누가 써주네. 다 5개. 더 놀라운 것은 이 마크의 등급이 하나같이 최우수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5개라고.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3개짜리 누가 써주네. 다 5개지. 기본이죠. 이런 큰 기업은 무조건 5개예요. 남자고 타 회사가 다 5개씩인데 누가 요즘 막 어설프게 만들겠지. 이 마크의 정체는 무엇일까? 공식 명칭은 HB 마크. 국가 인증이라는 설명과 달리 민간단체인 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해주는 마크입니다. 클로버 개수가 많아질수록 유해 화학 물질이 적다는 표시입니다. 이 마크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하나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큰 흥행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영화 속 상상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은 하루 중 19시간 이상을 실내에 머문다고 합니다. 벽지는 가장 넓은 실내 면적을 차지하는 마감재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실내 공기의 질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하고는 달리 24시간 내내 그 집에서 생활해서 24시간 노출되고 있고, 또 아이들은 몸무게가 5kg, 10kg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른들의 안전한 농도라고 알려져 있는 성인의 그 농도보다 10분의 1, 20분의 1만 노출이 돼도 심각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벽지는 정말로 그렇지 않은 벽지보다 실내 공기질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일까? 건설기술연구원에 마련된 동일한 크기의 실험주택. 우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다른 벽지를 구했습니다. 왼쪽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낮은 벽지 A를, 오른쪽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높은 벽지 B를 각각 도배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벽지만 다르게 한 2개의 방이 마련됐습니다. 실내 공기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30분 동안 환기를 하고 5시간 밀폐를 시킵니다. 이렇게 조성된 각 방의 실내 공기를 포집해 그 결과치를 분석합니다. 이게 저 TVOC 지금 공식되고 있는 거죠? 실험 결과 B방의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량이 A방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방출량이 높은 벽지가 낮은 벽지보다 실내 공기를 더 오염시킨 것입니다. 최종적인 42일 후의 시험에서도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 거로는 지금 시험 대상으로 했던 이 시료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벽지에 비해서 벽지 방출량이 좀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크 벽지가 HB 마크 최우수 등급을 받으려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0.1m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최우수 제품이 클로바 5개인데 그 클로바 5개의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VOC나 포르말데히드 기준은 굉장히 강화된 그 기준이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실크 벽지 대부분은 클로버 5개짜리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벽지들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엄격한 인증 기준을 모두 통과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클로버 마크 5개가 찍힌 벽지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공인 시험 기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시료로 쓰일 벽지는 국내 벽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벽지 회사의 실크 벽지들입니다. 벽지 회사들이 친환경 HB 마크를 인증받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실험입니다. 저희가 어제 밤 늦게까지 되게 전화로 괴롭혀드렸더니 실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4개 중 2개가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기준치의 5.5배를 초과한 벽지도 있었습니다. 이 벽지의 경우 HB 마크 인증 기준으로 보자면 클로버 5개가 아닌 2개짜리 벽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인증 마크만 보고 이 벽지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해당 업체에 인터뷰를 의뢰했지만 그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관련해서는요, 홍보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출장을 갔거든요. 예. 저희가 뭐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뭐 하자 그러면은 꼭 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인증 기준을 지키지 못한 벽지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 인증을 내준 공기청정협회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게 두 개요? 그렇죠. 네, 그건데 제가 이건 다섯 개 하나 클로버마크 5개를 달 자격이 이제 없는 제품인 거잖아요. 네. 이건 문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 정도는 좀 모르겠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예, 문제가 당연히 있고 얘도 네. 뭐 사실은 좀 야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엄밀히 네, 말하면 문제 있죠. 네, 이게 이제 5개를 달고 나온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 5개로 이 협회가 그동안 발행해온 인증서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제품명만 적혀 있을 뿐 모델명 칸이 비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거 쓰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인걱정 이런 이제 그 벽지에 이름이 붙여지면 거기에서 뭐 색깔별 그다음에 또 이 모양별 이렇게 해서 쭉 그 제품들이 파생모델이 쭉 생기는 게 있다 보니까 적게는 한 80개에서 한 150개 정도 파생 모델이 생깁니다. 그 샘플링에서 그 대표 선수가 이상이 없으면 다 인증을 해주는 그런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지 가게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벽지 한 장 한 장이 친환경 실크 벽지 인증 기준상으로는 모두 한 제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곳은 저희가 만든 가상의 방입니다. 보시다시피 벽면에는 100여 장의 다양한 디자인들의 벽지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벽지들이 있는 반면 확연하게 다른 색상과 문양을 가진 벽지들도 보이는데요. 이 방안을 가득 메운 다채로운 벽지의 제품명이 모두 같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A라는 제품명 아래 A-1, A-2, A-99 등 이런 식으로 파생된 모델들인 것입니다. 벽지 제조사에서는 이 수많은 벽지들 중에 한 종의 벽지로 친환경 벽지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벽지들 중 하나는 친환경 인증 기준을 통과했지만 나머지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벽지가 친환경 인증을 통과했는지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이의 기관지가 걱정돼 친환경 인증 벽지를 구매했다는 김정호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환경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걸 주던 건가요? 예, 그 제품에는 그 마킹이 안 돼 있어서 좀 달라고 했더니만 이 인증서를 주더라고요. 일단 그런데 여기 모델 규격이나 뭐 그런 건 없고 이 회사에서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하면서 믿을만하다라고 하면서 팔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쌤도 나왔잖아요. 몇 개만 맡아가지고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회사든. 실제로 같은 제품 벽지라도 색상 하나만 달라지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방출량이 현격히 차이 날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이 위에 저 인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따라서 이렇게 저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게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6배라든지 뭐 수십 배라든지 등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는 일반적인 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그 잉크 이외에 다른 이 구성하는 화학 제품들이 틀린 것을 사용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실크 벽지는 종이 위에 PVC가 덧씌워져 있습니다. 실크 벽지 제조에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 비닐, 즉 PVC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PVC를 용도에 맞게 변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합성 화학물이 필요합니다.
안정제, 희석제, 가소제 같은 것들입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요즘, 업체 입장에서는 친환경 이미지는 곧 판매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마케팅 요소입니다. 때문에 PVC로 만든 실크 벽지임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점은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벽지 회사들이 HB 인증 마크를 받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실크 벽지의 친환경 HB 마크.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인증만 엄격한 제품이 아닌 약속을 지키는 제품입니다. 실크 벽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파생 상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체 간의 품질 경쟁을 유도를 한다든지 제품 향상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순기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정한 인증 기준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철저한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값이 좀 비싸더라도 인증 마크를 믿고 실크 벽지를 구입했는데 인증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니 참 씁쓸합니다. 한 개 제품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다음 성분이 다른 100여 개의 제품에 같은 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상황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농약 없이 키운 과일 하나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후 농약을 사용한 다른 과일에까지 유기농 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행히 인증을 내주고 있는 공기청정협회가 앞으로 사후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고 저희 소비자 고발팀에 알려왔는데요. 기준만 엄격한 이름뿐인 인증마크.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저희 소비자 고발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은 끝까지 책임집니다.